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피스톤 쪽, 그 다음에 실린더 쪽에 관련해가지고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극. 근데 산업기사나 요즘 기능사는 요 두 개의 간극에 솔직히 오차들도 많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피스톤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오류들이 솔직히 많이 있고 실제로 측정하는 부위들에 대해서 책이라는 데서도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그냥 실린더 마무리랑 피스톤의 외경 이렇게 따로따로 시험 문제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할 줄 알면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정확한 위치에서 측정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스톤에는 유밀작용, 기밀작용 등을 실질적으로 하는 피스톤이 실린더에 직접 마찰이 되는 게 아니라 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피스톤 링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일반적인 실린더 내연기관에서는 맨 위에 피스톤의 맨 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스톤이 있지만은 피스톤의 위에 헤드 부분을 중심으로 맨 위에 탑링, 1번 링, 그것도 1번 압축링, 그 밑에 있는 게 2번 압축링, 세컨드링이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오일을 제거 작용이에요. 제거 작용. 올라갈 때는 오일을 타고 올라갑니다. 피스톤이 링에 오일을 묻혀서. 내려올 때는 오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는 긁어서 내려와요. 긁어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오일이 많아지겠죠. 그 오일들을 빨리 바깥으로 빼내주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빼내주는다는 얘기는 빈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깥으로 빼내주는 게 아니라 요 안에 호흡자리 안을 잘 보면은 구멍이 파져 있어요. 슬롯이라고 하는 구멍들이 파져 있죠. 그래서 긁어서 내려오는 오일은 이 안쪽으로 속된 말로 쑤셔 넣는 거예요. 쑤셔 넣어서 안으로 오일을 빼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오일링이에요. 오일링은 위아래 가이드 레일이라고 하는 두 개가 있고 그 가운데에 주름 모양으로 많은 오일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스펜더나 유플렉스와 같은 그런 철판이 이 안에 껴져가지고 한 세트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 시험 문제에서는 1번이나 2번 지금과 같은 압축링에 모든 링들은 잘 보면은 끊어진 부분이 있죠. 끊어진 부분이. 요 끊어진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절개구 또는 이음간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끊어놨을까? 그냥 이어진 링으로 만들지. 그냥 이어진 링으로 만들면은 교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스톤 링이 실린더에서 시동에 걸려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은 마찰이 계속 되면서 열을 받겠죠. 열을 받다 보면은 모든 금속은 팽창하죠. 그러면은 그냥 원으로 만들면은 팽창하면서 쭈글쭈글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실린더에 붙죠. 그러면은 마모나 파손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링의 링들은 실제로 실린더 안에서 작동하는 열을 받는 각 구성 요소들은 정상적인 온도, 열을 받았을 때에 정상적인 온도가 되면은 열팽창을 하겠죠. 열팽창을 했을 때에 진짜 원래의 사이즈가 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환을 하기 쉽게 링 이음부를 만들었고 열을 받으면 얘가 팽창하면서 붙어요. 정상적인 온도가 됐을 때 열팽창을 해서 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팽창이 되기 전에 미리 여유분의 간극을 만들어 놓은 게 이음간극이에요. 근데 이게 규정보다 너무 작아. 그러면 정상적인 열을 받으면은 팽창을 하면서 너무 작으니까 붙어서 서로 간에 찌그러지겠죠. 너무 커. 너무 크면은 정상적인 열을 받더라도 안 붙겠죠. 안 붙으면 이 사이로 세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열을 받기 전에 열팽창을 하기 전에 가스 등이나 오일 등이 새는 것을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링류를 장착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간다. 크랭크 축이 들어가겠죠. 크랭크 축이 이렇게. 이 방향을 크랭크 축 방향. 크랭크 축의 직각인 방향. 치각 방향. 그래서 측 방향. 축 방향. 측 방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예요.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링 이음부가 힘을 받아서 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축방향과 측방향을 피해서 120도, 첫 번째 거 넣고 두 번째 거 120도, 세 번째 거 120도 또는 180도, 첫 번째 거 넣고 그 다음에 180도 각도, 그 다음에 180도 각도, 120도 또는 180도 각도 부위로 순서대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축방향, 측방향 피해서 몇 도? 120도, 180도. 왜? 열팽창을 하기 전에 얘네들이 모아져 있으면 물론 다 새겠죠, 가스가. 오일도 새고요. 그거를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정상적인 온도가 되면은 다 붙죠. 다 밀폐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임 간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이러니컬하죠. 제가 실제 엔진에서 얘가 이임 간극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려면 다 뜯어내요. 뜯어낸 다음에 측정을 해요. 정상이는 다시 재조립을 해요. 불량이는 그때 교환을 해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사용했던 엔진에서 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뜯어낸다는 얘기는 이미 이 피스톤 링은 자기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내구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정상이라고 다시 키워요? 좀 어불성설이죠. 근데 시험 문제 있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실린더 마모를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실기에서는 답안이 매우 간단해졌지만은 필기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실린더. 맨 위에 피스톤이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3, 4점, 맨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지점을 하사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마모가 심한 데는 어디죠? 이론적으로 바로 상사점이에요. 이 상사점이 있는 데가 최대 마모 부위죠. 상사점 중에서도 실린더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크랭크 축 방향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측방향, 축이 들어간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쪽 방향이 더 마모가 심하느냐? 바로 시가힘을 받는 이 방향의 상사점의 이 방향이 가장 실린더에서는 마모가 심한 부위예요. 그럼 가장 실린더에서 마모가 안 되는 데는 어딜까요? 피스톤 링에 영향을 안 받는데 요 끝단, 요 끝단은 턱 밑지, 그 다음에 하사점 밑에, 하사점 밑이죠. 요 두 군데는 거의 마모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갖다 우리는 최소 마모 부위다 라는 이론적인 설명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피스톤과 피스톤 링이, 피스톤이 직접 접촉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링이 접촉을 하면서 서로 간에 다치죠. 마모가 되죠. 링이 재질이 약하니까 링이 먼저 마모가 되죠. 그러나 실린더도 마모가 되면서 깎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는 실린더가 이렇게 깎였네. 이 가장 마모가 심한 부위를 여러분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실린더를 원통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축방향과 치각방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몇 군데 정도를 찾아야 되느냐. 우선 항상 모든 측정을 하기 전에는 실린더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는 속옷 깨끗하게 한번 닦아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촉감을 통해서 한번 만져보세요. 특별하게 촉감으로 느낄 정도로 많이 파인 데가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거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근데 촉감으로 느껴지질 않는다. 그러면 골고루 마모가 된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6개소 이상은 측정을 해야 돼요. 그 6개소가 바로 뭐냐? 하사점, 추각방향, 치각방향, 중간, 추각방향, 치각방향, 상사점, 추각방향, 치각방향. 적어도 6개 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이 중에서 가장 마모가 많이 되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설명,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어디를 측정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진짜 실린더를 보고 축방향과 치각방향을 구별 못하면은 눈을 감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눈만 떠 있으면은 추각 방향, 여기에 직각으로 있는 시각 방향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상사점과 하사점이 구별이 잘 안 가는데요. 실린더를 잘 보세요. 소관아, 웬만큼 썼으면은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는 부분은 뺀질을 할 거예요. 왜? 링에 의해서 마모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은 피스톤을, 이 실린더에 사용되고 있는 피스톤을 뒤집어서 넣어봤을 때 이렇게 펀로드 부분에 요 정도까지, 좀 들어간 깊이랑 요 정도까지죠? 그 사이가 상사점과 하사점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이 깊이가. 그 사이에 축방향, 시각방향, 하단, 중간, 상단 이렇게 6군데를 측정을 해가지고 최대 마모 부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측정을 하기 위해 너비죠, 너비. 내경이 되는 거죠. 내경을 측정할 때 쓸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아주 필기시험 문제가 나와요. 바로 요게 뭐냐면 T자 형태로 되어 있죠. 텔레스코핑 게이지예요.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사용 전에, 자 보세요, 록 부위를 풀어주세요. 그럼 너와 똑같이 변신이 되죠? 이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압축. 그래서 제가 이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실린더다 그러면은 실린더 있는 데다가 이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시각 축 해서 좌우로 약간 움직여 보세요. 좌우로 약간 움직였을 때에 가장 조이는 부분, 누른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수평으로 내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우로, 제가 내경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면은 빠지니까 힘을 못 주죠. 반대로 하더라도 빠지죠. 가장 수평일 때가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 넣은 다음에 좌우로 살짝 살며시 가장 힘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수평을 잡고 조이는 거예요. 좀 빡빡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빡빡하지, 느낌이 빡빡하게 나온 요거를 갖다가 제가 눈으로 읽는 거예요. 이 너비, 내경이잖아요. 자, 째려봅니다. 3초간 째려봅니다. 8.2cm. 제가 뭐 슈퍼맨입니까? 눈으로는 못 읽죠.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너비를 측정을 위해서는 내경 측정이 가능한 외경 마이크로미터를,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외경 마이크로미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너비를 정확하게 대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경이 몇 밀리다. 그러면은 6번을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6번을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뺐다 다시 세팅했다가 다시 측정해보고 또 뺐다 세팅했다가 다시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날로그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슈퍼맨이 아닌다면 단독으로 쓰지 못한다. 반드시 외경 마이크로미터랑 세트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참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바로 실린더 보호 게이지입니다. 실린더 보호 게이지는 위에가 다이얼 게이지예요. 다이얼 게이지 세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측정바예요. 측정바와 다이얼 게이지는 반드시 직각으로 지금처럼 설치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록 부위를 풀면은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설치해서 측정한다? No. 반드시 측정바 부위와 직각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직각으로 설치하는데 다이얼 게이지는 반드시 0점을 맞춰야 되죠? 자, 눈금 한번 보세요. 요 안에 칸당 1mm짜리 눈금이 있어요. 바깥에 한 바퀴를 돌아야 한 칸당 0.01mm짜리 다이얼 눈금이 있어요. 자, 세팅은 측정바에서부터, 자, 눌렀다 뺐다 하면 속에 속눈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자, 속눈금 움직이죠? 그래서 0에다가 맞춥니다. 0에다가.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볼게요. 자, 0이죠? 그리고 여기를 밑에 있는 니들을 눌러봐야 돼. 움직이는지. 움직이네요. 그죠? 이게 최대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2mm예요. 2mm. 자, 속눈금 0에다 맞췄죠? 직각 방향 맞췄죠?
그리고 여기 락 부위를 고정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대로 측정되는지 확인되죠? 그 다음에 바깥 눈금을 0에다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0점 조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다가 맞췄으니까는 똑같아요. 이 안에 제가 이미 맞췄어요. 이 우리가 실린더 보유 게이지는 측정바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어요. 많이 있죠? 본인이 실린더 사이즈에 따라서 찾아서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측정용 바를 꽂아가지고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조종용 와샤들을 사이에다 껴가지고 측정할 수 있게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끼느냐? 여기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풀면은 빠지죠. 이렇게 빠져요. 내가 필요한 거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측정바로도 안 맞는다? 앞이나 안쪽이나 바깥쪽에다가 조종심을 껴가지고 정확하게 간격을 맞춰서 이 안에다 놓고 조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미리 맞춰 놓은 거예요. 자, 맞춰 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하사점 내려가요. 좌우로 움직일게요. 하사점 내려갔어요 지금, 그죠? 예, 그 정도만 보여주셔도 되고요. 위에 눈금을 넓게 잡아주세요. 여기서 제가 좌우로 움직여봐요. 이렇게 좌우로. 빠진 거죠 지금? 눌러야 되는데 빠졌죠? 텔레스코핑 기지랑 비슷한 거예요. 정확하게 수평이 됐을 때는 내가 왜 좌우로 움직이느냐? 좌우로 움직였을 때에 가장 많이 바늘을 누르는데 여기가 정확한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좌우로 움직일게요. 가장 바늘을 많이 움직이는데 잘 보세요. 여기죠, 여기. 조금 더 옆으로 가니까 빠지죠? 또 빠지죠? 최대로 많이 간데 여기에요. 여기다가 0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잡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최대가 0에 왔죠?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를 측정을 한 거예요. 빼니까 0이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은 0에다 맞췄죠? 그럼 그대로 일로 오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짜 실린더에 내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마멸량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사이즈가 몇 밀인지. 그럴 경우에는 예로는 측정이 안 돼요. 예로는 마멸값을 측정할 수 있어요. 왜 마멸값을 측정할 수 있느냐? 자, 저 그림에서 실린더에서 가장 마모가 안 되는 부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사점 밑이라고 그랬죠? 하사점 밑에다가 먼저 첫 번째 마멸 분량을 측정한다 그러면은 하사점 밑으로 최대한 깊게 내려가서 여기도 0점을 맞추세요. 들어가죠? 약간 들어가죠? 0을 맞추세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최소 마멸 부위예요. 만약에 마모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은 어느 부위든 간에 다 0에 와야 되겠죠? 우리 카메라를 찍어주신 교수님 맞죠? 네. 하사점 밑에서 제가 지금 좌우로 돌려서 수평 잡아서 0에 맞췄어요. 근데 얘가 진짜로 마모가 안 됐다 그러면은 하사점이든 중간이든 상사점이든 측압이든 축압이든 어느 부위에서 측든 간에 다 똑같이 0에 와야 되죠? 근데 마모가 되면 마모가 된 만큼 0에 와요? 못 와요? 너비가 넓어지니까는 덜 압축을 하죠? 그럼 0에 못 오는 거예요. 최대한 0에 못 오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하사점에서 제가 측정을 잘못한 거네요. 잠깐만 더 해야 돼요. 영인데 자 상자점 부분에 와서 할게요. 똑같이 얘는 그대로 여기도 0에 오고 0에 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좌우로 스윙을 했는데 두 칸 정도 못 왔다. 한 칸당 0.01mm죠. 두 칸이면은 0.02mm가 마멸값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놓고 가장 마모가 안 되는 하사점 밑에다 넣어가지고 좌우로 반드시 실린더 게이지나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좌우로 움직여 봐라. 텔레스코핑 게이지는 좌우로 움직였을 때 가장 수평인 데가 힘을 많이 주겠죠. 느낌으로 빡빡한 느낌으로 수평값을 잡는 거고, 근데 불확실하죠. 그러나 실린더 보호 게이지는 이렇게 하면은 힘을 못 주잖아요. 여기를. 그냥 바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와요. 또 빠지면 힘을 못 주죠. 근데 수평일 때 오면은 누르겠죠. 누르는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가장 많이 눌러서 플러스 값으로 가는 데가 수평이라는 얘기예요. 수평을 게이지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평을 잡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마모가 안 되는 하사점 밑에다 넣어가지고 추각 방향이든 치각 방향이든 축 방향이든 좌우로 움직여가지고 0을 맞추세요. 0점을 맞춘 상태에서 만약에 실린더가 마모가 하나도 안 됐다면은 어느 부위, 6개서 중에서 어느 부위를 측정하나 바늘이 0에 와야 돼요. 그러나 마모가 됐다 그러면은 덜 압축을 하겠죠. 늘어났으니까 내경이 덜 압축을 한다는 얘기는 0에 덜 온다는 얘기죠. 게이지 값이 최대한 덜 오는 데를 여러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이 2칸 돌았어요. 한 칸당 0.01mm니까는 이 실린더의 최대 마밀량은 마밀 값은 0.02mm가 마밀 값으로 측정이 된 거예요. 걔는 마밀 값을 측정한 거지 내경을 측정한 건 아니잖아요. 자, 내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안에서 0을 맞췄죠? 그 0 값을 알기 위해서 얘랑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먼저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습니다. 바이스에다 넣어서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대로 넣어서 요 바늘이 0이 올 때까지 조이시면 되는 거예요. 누르게 만들어서 원래는 뉘어놓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세우니까 제가 손이 떨리죠? 자,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늘 어디까지 압축시켜줘야 돼요? 0까지. 0. 빠졌어요.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미끄러우니까 조금 0에 들어왔죠? 더 다시 자세가 좀 잘 안 넘어갔어요. 이번엔 빼야죠. 요렇게 0이죠? 이제 빼내주세요. 그리고 요 눈금을 읽으시면은 이게 실린더의 마밀량 값 최대 내경 값이 되시는 거예요. 딤블과 스핀들에서 요게 스핀들이고 요게 딤블인데 기본적으로 이 딤블의 끝단이 몇 밀인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그럼 80 넘었죠? 85 눈금 보이네. 위에 눈금 보여. 85는 넘은 거예요. 아래 눈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은 85와 85.5mm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딤블이 한 바퀴 돌면은 0.5mm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85점은 찾았어. 그러면은 나머지가 뭐냐? 일직선으로 만나는 걸 보세요. 만나는 걸 보니까 지금 얼마냐면은 5, 6, 7, 7과 8 사이야. 그럼 가까운 쪽 8이라고 볼게요. 8인데 85.8mm냐? 아니죠. 요 딤블은 50칸으로 돼 있어요. 50개 눈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이 0.1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이면은 0.08mm죠. 10, 0.1, 20, 0.2.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야 밑에 밑에 눈금 한 칸이 움직이는 거예요. 0.5mm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8이면은 0.8mm가 아니고 0.08mm가 되는 겁니다. 그럼 85.08mm가 내경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규정값을 벗어나면 당연히 불량이고, 불량의 경우에는 실린더 교환을 할까요? 아니죠. 실린더 교환, 물론 편안하게 쓰려고 그러면은 실린더 교환 후 재점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 실린더가 마모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오버사이즈로 수정 후 재점검이에요. 자, 실린더 오버사이즈 수정 후 재점검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요. 칠판 한번 봐주시면 내가 찾았어요. 규정값을 벗어날 정도로 마모가 됐어요. 그럼 이만큼을 다 깎아야죠. 이렇게 깎고 난 다음에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깎을 때에는 기계가 들어가서 세이퍼 같은 기계가, 바이트 같은 기계가 들어가서 깎아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스톤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쇠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나무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면이 거칠죠. 그래서 일단은 깎아내는 거의 작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링을 하더라도 기계 자국이 남아요. 그걸 우리는 바이트 자국이라고 합니다. 바이트 자국이 남기 때문에 걔를 맨들맨들하게 다시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 작업이 호닝이에요. 호닝을 해줘야지만 진짜 매끄러운 동그란 원이 되는 거예요. 진원 절삭을 한다고. 진원, 진짜 원으로 깎아준다. 절삭. 그래서 보링, 호닝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걸 갖다 우리는 커지죠. 실린더가 오버 사이즈. 또는 그게 싫으면은 보링 및 호닝 후 재점검. 보링 후 재점검 괜찮습니다. 오버사이즈로 수정 후 재점검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만일량의 규정값을 넘었을 때는 지금처럼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의 외경을 측정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피스톤의 외경을 측정할 때는 잘 보시면은 축방향 들어가 있는 측방향, 그 다음에 여기 수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러면 이쪽 부분은 길이가 짧지만 핀이 들어가 있죠. 요 끝단을 우리가 보스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스. 이 보스부의 치갑 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스커트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깨졌네요. 요렇게 길이가 더 길죠. 스커트부예요. 그러면은 피스톤에, 요게 피스톤이죠. 커넥팅 로드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 핀이죠. 요거는. 요 피스톤의 외경을 측정할 때에는 어느 부위를 측정해야 되느냐? 요 끝단에 되느냐? 아니에요. 피스톤의 오리지널 사이즈는 매뉴얼 지침서상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맨 끝단에서 16mm 정도예요. 1.6cm 정도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대략 어디냐면은요, 톱밥으로 찍으면은 피스톤 핀 있는 끝단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요 근처에요, 근처. 여기에 스커트부의 외경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피스톤의 외경이에요. 규정값 안에 들어오면은 양호고, 규정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피스톤 신품, 요거는 바로 그냥 피스톤 신품 교환 후 재점검이에요. 그럼 얘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얘만 빠져요. 전문적인 업체에서는 요것만 교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피스톤 신품 교환 후 재점검이라고 답을 써도 무난합니다. 피스톤 어셈블리에 이거는 피스톤 어셈블리 교환 후 재점검 가능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스톤만도 교환이 가능해요. 뭐 어셈블리로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끝단에서부터 16mm 정도 양쪽 스커트부에 외경으로 찍는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바로 뭐냐? 이러한 외경 마이크로미터로 찍게 되게 되면은 정확한 외경이 약간 틀어지게 되면은 작은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 사이즈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외경 마이크로미터보다는 정밀도는 떨어지지만은 이렇게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린더 측정할 수 있는 데에다가 놓고 좌우로 약간 움직이다 보면은 직경이 제일 큰 사이즈가 나와야 되죠. 지름은 제일 크죠. 원에서 지름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움직여서 가장 큰 부위로 피스톤 외경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실린더 간격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피스톤의 외경을 측정해서 실린더 내경에서 결국은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되죠. 실린더 내경에서
안쪽 지름에서 마이너스 피스톤의 바깥 지름이 외경을 뺐을 때가 간극이 나오겠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실린더만으로만 측정해서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피스톤의 외경만 측정해서 판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을 다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피스톤 링의 이음각력이에요. 피스톤 링의 이음각력을 측정할 때는 규정이 있어요. 가장 정상 사이즈 있는 데에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가장 정상적인 사이즈가 어디예요? 하사점 밑에서 시각과 축방향을 피해서 링을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간극 게이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실린더 안에 축방향, 측방향을 피해서 하사점 B까지 링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내가 간극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시퀀스 게이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쑤시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틀어진다고, 이렇게 틀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측정할 때는 안에서 바깥으로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시퀀스 게이지와 같은 간극 게이지를 사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시험장에서는 규정값을 주겠죠. 한계값을 주겠죠. 규정값 또는 한계값의 수치를 먼저 찾으세요. 걔가 들어가느냐. 이거를 다 일일이 찔러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측정값이나 규정값을 주어지는 수치부터 찾아서 걔부터 찍어서 추적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빡빡하게 들어간다. 항상 간극 게이지의 규정은 뭐예요? 내가 찾은 값, 위의 값이 안 들어가야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했죠. 자, 넣는 방법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그리고 항상 측정을 할 때는 실린더나 이런 데 오염이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는 반드시 속어 위에 측정을 합니다. 자, 제가 측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음 부위가 측방향은 피해야 돼요. 일단 대충 두세요. 이대로 두면은 수평되게 안 들어가겠죠. 넣을 때는 반드시 피스톤을 이용해서 뒤집어서 하사점 밑에까지 쑥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실까요? 저 안에 하사점 밑으로 충분히 들어갔죠? 링이요. 그리고 규정값이나 측정값이 시험장에서 주어지면은 그걸 찾아서 안에서 바깥으로 살살 찍어보는 거죠. 한번 카메라 한번 볼까요?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스톤 링의 이음 간극을 측정을 하는데 이음 간극이 불량하면은 무조건 교환이에요. 신품 피스톤 링 얘는 세트로 교환해야 돼요. 걔만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걔를 빼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도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피스톤 링 세트 신품 교환 후 재점검, 링 세트 신품 교환 후 재점검. 이렇게 불량일 경우는 반드시 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